20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2과목 5강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농작물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농작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다음에 강의할 밭작물, 적과전, 과수 12종 모든 부분의 기본적인 토대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챗 GPT하고 함께 공부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어떻게 들어가는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는 무조건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 얼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지금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밑에 보면 1과목을 공부하실 분은 1과목 완강이 되었고 2026년도 새로운 강의는 3월달부터 강의할 것입니다. 원데이 특강도 현재 다 완강이 되어 있는데 2026년도 개정사항은 5월달 되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먼저 2026년도 합격반부터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좀 쉽게 그리고 AI와 접목했기 때문에 2025년도 개정 전에 2025년도 시험 볼 때 했던 것은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찾으실 때는 2차 1과목에 표지 모듈 나와 있죠. 그 다음 2과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강의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챗GPT AI와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파일을 다 첨부하기 때문에 2025년도 강의한 거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첨부 파일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시면 2차 2과목을 탁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쭉 이렇게 페이지 수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부분이 막힌다면 그 부분을 찾기 쉽게 되어 있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왔죠. 2차 요 1과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과목 들어가게 되면 2020 멤버십 회원님들은 이렇게 강의 수가 쭉 계속해서 저는 이제 방을 만들어 놓고 강의가 진행을 미리미리 좀 녹화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날짜가 되면 매주 화요일에서는 1과목 매주 목요일은 2과목 두 개 강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1차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1차를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여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동영상 아래 보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 팁,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시든 아니면 단톡방에서 이걸 올려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PC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면 훨씬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안되면 단톡방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 이제 강력한 기능은 스크립트가 나오죠. 그죠? 스크립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나오는 부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모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다가 컷을 갖다 놓고 컨트롤 A를 합니다. 컨트롤 A를 하면 모든 게 복사가 되죠. 근데 이 챗GPT는 이 내용의 좌측에 있는 것은 요약해 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핵심 기능을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챗GPT에 갑니다. 그죠? 그래서 챗GPT로 가게 되면 챗GPT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챗GPT를 가보면 챗GPT가 나오죠. 그러면 챗GPT가 나오면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 방도 여러가지 할 때는 저도 이렇게 필요한 걸 다 여러가지 했죠. 그 노트북 LM 2과목 정리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해야 내용이 복사된 게 다 들어가겠죠. 여기다 질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쭉 내려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상기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올리면 상기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5장, 뭐 3장으로 요약해줘. 또는 3장으로 HWP, 왜 워드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HW 파일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약한 걸 바꿔서 뭐 PDF 파일 전환한다든지 출력해서 또는 바탕화면에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 또는 엔터를 치면 요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약하는데 시간은 그닥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생각했던 내용을 유튜브에 있는, 왜 이렇게 하냐면 유튜브를 한번 듣고 또 들으려고 하면 시간은 약 30분 소요가 되는데 한번 들었던 내용은 쭉 이렇게 요약된 걸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쭉 답을 내려줍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도 1분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쭉 두면 파일로 주게 됩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출력 또는 바탕화면에 깔아서 공부하시면 시간이 훨씬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뜨죠. 이럴 때는 페이지 나가기를 하면 됩니다. 나가서 새로 고치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분 이내로 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쭉 정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워낙 질문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넣는데, 예, 지금 제가 해보니까 1분 이내로 웬만한 것은 답변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HWP로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명란 3장 요약을 해서 해달라 했기 때문에 해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달라 해서 말로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HWP로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1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작물의 핵심인데 이것만 알면 나머지 부분은 좀 쉬워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1회부터 10회까지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11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 논작물 파트는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2년 연속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것은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이더라. 조사 대상 면적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조사 대상 면적은 평가사가 조사하는 대상 면적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 조사 대상 면적은 기준이 된다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면적과 다른 부분이다. 가입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면적과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죠. 실제 경작 면적이 다르다. 그래서 가입 면적이 10,000제곱미터다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8,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됐을 때 기준은 이거겠죠. 실제로 경작하는 면적이다 보니까 왜 가입할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고 인공위성으로 계약자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6년도 개정판에는 예찰조사라고 나오죠. 개정에서는 예찰이다. 미리 조사를 좀 하자. 누가? 평가사 가서 예찰조사하는 것이 우리 일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 이제 웬만한 건수는 이제 예찰조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2년 전에 많이 요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찰 조사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우리가 하기가 좋아졌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입 면적과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가보니까 1000제곱미터가 파악이 되었다. 그죠? 거기서부터 조사 대상 면적이 기준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에서 마이너스 이 빼는 것 고사 면적이라는 뜻은 뭐죠? 고사되긴 됐는데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됐을 때 우리는 고사 면적이라고 하고 미보상은 보상해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작물에서 병충해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병충해는 미보상이 되겠죠.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 당연히 미보상이죠. 그 다음에 기수학을 했다. 당연히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열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만든 것이 이제 기호화를 하자. 기호를 만들어서 시험에 나올 때 이런 현상일 때 꽃표다, 세모다, 동그라미라는 이런 부분 해놓으면 빠르게 체크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은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요걸 빼자. 고사 면적을 X라고 하자.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을 이렇게 하자. 기수화간 동그라미를 하자. 이렇게 모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세 가지 종류더라. 고사되느냐, 보상하는 손해로 미보상이냐, 기수학이냐. 이걸 꽃표, 세모, 동그라미만 빼주면 우리는 쉽게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사 대상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50이다. 기수학이 50제곱미터 했을 때 20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800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 이게 기준이 돼서 우리는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면적일 때 표본 구간은 몇 구간을 하지 하는 것. 이 정하는 것은 다 주어진다. 다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적과점 품목과 몇 품목이다. 나머지 품목은 다 주어진다. 표본 구간이 몇 미터 제곱이고 몇 주일 때 요일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될 표본 구간 수는 주어진다. 근데 적과점과 변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적과점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죠. 변은 앞으로 어렵게 나온다면 벽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그럼 이걸 미리 이렇게 하지는 100% 답이 나왔죠. 그죠? 100% 답이 나왔죠. 고사는 보상해 줄 거다. 100% 해줄게. 미보상은 100% 안 해줄게. 이것도 안 해줄게.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요즘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이 예를 들어서 800제곱미터 주어지는 경우가 더 착각하기 쉽죠. 안 주어져야 되는데 요걸 주어져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암기만 하다 보니까 응용을 하는 경우는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을 주어질 경우는 우리는 실제 경작 면적을 또 반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을 바로 주어지는 경우를 유의하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해라.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인지 조사 대상 면적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먼저 해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그것이 문제 푸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강의 후에 제가 파일을 첨부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럼 아래에서 파란 걸 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파일을 올리는 이유는 그 파일을 이용해서 노트북 LM에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능을 사용해서 쉽게 재밌게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기본으로 됐기 때문에 밭작물은 똑같습니다. 적과점 품목에서는 과수기 때문에 이제 고사 면적 대신에 적과점 품목 또 과수 품목에서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고사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논작물과 밭작물에 있어서는 면적이지만, 이것은 면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다음에 과수에서는 나무잖아. 고사 주수. 주수가 나무 수죠. 나무의 수다. 나무의 수를 주수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한 나무에 몇 개의 과실이 열렸지, 몇 주가 죽었지, 이걸 평가하는 거고,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이 면적 중에서 얼마나 고사되었고 고사된지 이걸 빼고 실제로 우리가 이 평가해야 될 요 조사 대상 면적에서 표본 구간을 정해서, 표본 구간을 정하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정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평가사가 목적물을 채취해서 무게를 재고 가로 세로 면적에서 얼마나 나왔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 농지에 환산을 시켜주는 거다. 이게 기본 골격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놓고 보면 나머지는 평가할 때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경우의 수, 이거는 작물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는 그런 부분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보겠습니다. 벼 품목의 표본조사 시, 그죠? 조사 방법이 표본조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데서,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하는 걸 언뜻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품목들은 표본조사가 원칙이고, 나머지 전수조사하는 품목이 있죠. 전체를 다 하는 전수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벼 품목에서는 수량요소 조사도 있다. 요소 조사가 있다. 표본 조사가 있고. 자, 이럴 경우에 뭐가 가장 우선이냐 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다 조사를 했을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는 가장 정확한 것이 전수조사 1번, 그 다음에 표본조사 2번째, 수량요소는 간단하게 이거는 수로서 양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걸 수량요소 조사를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버리고, 수량요소 조사 어떻게 하지? 그걸 궁금해 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 만든다면 이 시험에서는 그닥 어렵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벼 품목의 표본조사 시에 조사 대상 면적, 요 나오죠. 조사 대상 면적하고 표본 구간 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할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면적이 나와주고 실제 경작 면적이 있을 때 우리는 기준은 실제 경작,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실제 경작 면적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고사 면적은 꼬표, 미보상과 타작물은 세보, 기수학했다 하면 동그라미.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상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꼬표, 세모, 동그라미를 뺀 이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 된다 이거죠. 이걸 구하고 난 뒤에 표본 구간 수는 다 주어지지만 주어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바로 벼 품목과 적과전 품목이더라.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한다. 적과전 품목이 580주가 나왔다. 그럴 때는 앞자리 플러스 7을 해서 12주를 우리는 표본주로 정합니다. 그럼 논작물에서는 앞자리 플러스 2를 한다. 그래서 이건 3900이니까 3을 놓고 플러스 2를 해주면 5구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놓도록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소와 최대 규정이 중요하죠. 이렇게 논작물일 때는 최소 3구간, 최대 8구간이라고 암기를 합니다. 그죠? 38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되죠. 그 다음 방법에서는 계속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보험금이다, 피해율이다, 이 부분에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논작물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해 입은 농가죠. 피해 입은 농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보험을 가입한 피해 입은 농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피해율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율을 조사한다. 피해율을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몇 프로 피해가 났다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보험금은 얼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근데 참고로 보험금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로 어느 정도, 그래서 금액이 예상보다 약간 적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괜히 크게 이야기했다가 틀리면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율까지만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피해율이 뭔데 하는 게 궁금하다. 피해율.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피해율이 뭐죠? 몇 프로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5년 동안에, 그래서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평, 수, 미, 평이다. 분자부터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입에 쑥달하기 좋게 평수, 미, 평 이렇게 해서 한 15번 정도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죠? 평수, 미, 평이다. 이게 왜 이렇게 피해율이 나왔냐? 피해를 얼마나 입었을까 하는 부분은 기준의 부분이죠. 기준. 기준이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했을 때, 10,000kg라고 하는 의미는 가만히 보십시오. 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되냐면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이게 실제로 농사가 올해는 이만큼 됐는데 거기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지 해주면 되겠지만, 이것이 수확도 전에 태풍으로 와서 전부 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줄 건데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만든 것이 5년 동안의 이 농지의 평균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죠. 평년 수확량의 기준은 5년 동안에 11,000이 나왔다가 9,000kg 나왔다가 10,000kg 나왔다가 그 다음에 7,000kg 나왔다가 13,000kg가 수확이 되었다면 나누기 5를 해줬을 때 이 부분에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을 계산해 내는 게 1과목의 주요 포인트지만 2과목은 주어지죠. 그러면 10,000kg 중에서 평년 수확량이 10,000kg고 그 중에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이 7,000kg다 이렇게 됐을 때 미보상 감수량이 그 농지를 보고 과수원 농지 상태가 현재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이거는 정상적인 영농 활동으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평가사가 10%다 또는 15%다 이렇게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험 문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10%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때 10%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 기준은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인데 이번에 수확해 보니까 7,000kg다. 요것에 대해서 10%를 매깁니다. 요 의미는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이란 의미는 피해 입은 피해 수확량이죠. 이 뜻은 피해 수확량이란 뜻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그 차이가 피해 입은 수확량이다. 그 피해 수확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다른 품목, 옥수수 품목에서 쉽게 할 수가 있다. 피해 입은 수확량은 요게 피해 수확량이나 또는 다른 말로 감소량이죠. 감소가 되겠죠. 평년 대비해서 이번에 수확이 7,000kg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감소량은 3,000kg 되겠죠. 그죠. 요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소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확량을 구해서 5년 동안의 평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 3,000kg에 대해서 10%는 미보상이다. 왜? 영농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00kg가 미보상 감소량임을 알 수 있다. 즉 시험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만 주어지겠죠. 시험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이다 해서 10%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300kg를 구해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거는 미보상 비율은 말이 언급이 없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없다. 그건 틀린 거 아니냐? 아니죠. 조사를 할 때 미보상 비율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다는 것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이 미보상 비율이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예 미보상 비율 언급이 안 돼 있을 때 미보상 비율은 0%다 하는 것을 반드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피해를 구하고 여기서 미보상 감소량을 모르니까 여기서 한 줄로 그죠?
미보상 감수량은 요렇게 구해는 식을 하나 써주면 300kg. 그래서 300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렇게 하니까 27%가 피해율이 되죠. 그죠? 아, 피해율을 구하는 것은 평수 미평으로 농작물은 구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왜냐하면 첫 시간이고 모든 농작물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수확량은 피해를 구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수확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확량을 구한다. 이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손해평가 시험 문제 2차 2과목에서는 수확량 구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해서 평수미평 평년 수확량 주어지고 평년 수확량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구하더라. 전체 농지에서 조사 대상 면적에서 몇 구간이다 정해지면 여기에서 실제로 직접 기준을 가지고 무게를 재서 수확량을 구하더라.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피해율, 그 다음에 피해율을 구할 때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은 알 수 있죠. 주어지는 값이고 이거는 10%다 했을 때 구해낼 수가 있다. 수확량은 조건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6강에서 이걸로 점수를 어떻게 획득하지, 어떻게 출제되지 했을 때 그 점수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